안녕하세요. 변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우리 금요일날 8.53% 상승 마감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슈인데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들이 또 너무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1선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21선 이탈한 다음에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도 21선 이탈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1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차트 분석은 뒤쪽에서 기술적 분석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쪽으로 보시면 요거는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뒤쪽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셔야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있고, 우선주는 기술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21선 이탈한 이후에 지금 5일선도 돌파를 하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상승폭은 적지만 차트 모양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술적 분석 시간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이슈를 먼저 알아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이란 외무부에서 종전 MOU 최고 지도자 승인을 받았다. 며칠 내 서명이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종전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계속 입장을 변경해 왔지만, 이란에서 직접 최고 지도자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 어떻게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주가는 아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 정말 강력한 제목의 리포트가 나와서 왜 이런지 정말 사실인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을 했다. 코스피는 1만 1000까지 갈 수 있다. 엄청난 또 발언이 나와서 이것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정말 주가라는 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실적을 믿고 가시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그림처럼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이 다리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삼성전자로 큰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정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정보들, 분석들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이란 외무부 종전 MOU 이 최고 지도자 승인을 받았다. 며칠 내 서명이 기대가 된다. 이게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 발언을 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죠. 뭐 종전하겠다, 합의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종전 양해 각서에 대해서 합의하겠다,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 이게 이란 외무부에서 나온 얘기고 이렇게 승인받은 사실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유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종전이 되면 결국에 중요한 건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우리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주식들도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종전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사실상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으면 지금 종전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합의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합의 과정에서의 이런 주가 흔들림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종전이 되면서 큰 수익이 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다음 주에 이게 서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고 서명이 된다, 종전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큰 시세가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WTI 유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때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3월 달에. 자,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120불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84불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 지금 최근 전쟁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 아래로 내려와서 안정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둔화되고 금리 하락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음 주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좋은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반도체 주가는 아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서 과연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올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공급 부족이 상반기 대비 심화된다. 즉, 상반기에 메모리 부족, 그리고 하반기에도 메모리 부족인데, 우리가 상반기에도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하반기는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보시면 하반기부터 지금 에이전트 AI 시장이 클라우드 중심에서 이제는 엣지 디바이스로 빠르게 확산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바로 이 클라우드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이 움직였다면, 자, 이제는 엣지 디바이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에이전트 PC 출시, 자, 그리고 신형 아이폰의 AI 에이전트 탑재,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HBM, 서버 D램, 기업용 SSD, LPDDR5X 등 메모리 전 부품에 걸쳐 수요가 가속화되는 국면이다. 즉, 메모리가 기존에는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부족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아이폰, PC, 자, 이쪽으로 해서 더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공급, 바로 증설 측면에서 보면 신규 공장의 HBM 생산 능력 확대, 즉 아직도 HBM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증설을 해도 HBM 쪽으로 집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미세 공정 전환은 증가폭이 제한이 된다. 즉 과거에 만약에 10만 장의 공장을 증설한다. 자, 이랬으면 그냥 10만 장 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10만 장 중에서 거의 9만 장 정도가 HBM으로 증설이 일어나고 실제로 HBM이 수율 자체가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도 결국에 HBM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도 HBM이 부족하고 다른 메모리들도 다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 메모리 공급 부족의 강도는 상반기 대비 한층 더 심해진다. 기존에는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부족했다 그러면 이제 PC, 스마트폰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하반기에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또한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더 부족하고 내년에 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19배 증가한 90조로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1분기에도 57조 영업이익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분기에는 거의 2배죠. 90조가 나오고 3분기에는 지금 100조 이상 보는 곳들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2분기에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6월 현재 고객사의 2027년 수요 전망을 감안하면 내년 메모리 공급은 올해보다 더 부족해질 전망이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족하니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속도는 시장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즉, 똑같은 물량을 팔아도 우리가 가격 자체 부족하니까 가격이 또 오르겠죠. 이렇게 되니까 같은 물량을 팔아도 공급이 제한돼 있어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지고 이 개선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는 AI 공급 부족의 핵심은 메모리와 기판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최선호주가 삼성전자 가장 먼저 나왔죠. 나머지 종목들도 있어요. 다 부족한 부분입니다. KB증권 리서치 본부가 대만 출장을 통해서 이번에 대만 컴퓨텍스 있었죠. 여기를 갔다 왔는데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 부품 공급 부족의 핵심이 바로 메모리와 기판에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메모리의 공급 부족 강도는 현재 시장에서 인식하는 수준보다 훨씬 크다. 정말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6월 현재 고객사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객사가 우리 HBM 10개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건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50% 수준, 절반 수준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와 기판 모두 신규 증설에 최소 2년이 걸린다. 그런데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아무리 지금 증설 얘기가 나오고 증설이 되면 공급 과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증설도 이미 2년 이상 걸리는데 그 중간에 수요는 증설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메모리와 기판은 내년 물량까지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즉, 우리가 26년이지만 27년 물량까지도 다 완판이 됐다. 자,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내년까지도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공급 부족은 단기 가격 상승 요인에 그치지 않는다. 실적 상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 동시에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즉, 밸류에이션 재평가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주가가 지금 적정한가 이걸 재평가해야 되고 이런 실적 상향으로 인해서 주가도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에 위치한 삼성전자 너무나 중요해졌다는 거죠. 수요는 더 강해지고 공급은 더 부족해지는 구간에 진입한 만큼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차트가 바로 고객사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에요. 지금 25년 2분기까지만 해도 90% 10개 달라 그러면 9개까지 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10개 달라 그러면 5개밖에 못 주는 50%만 충족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는 얘기고 더 심화가 된다는 얘기는 실적 안정성이 너무나 높고 이를 기반으로 주가도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무라 증권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이다. 자, 이런 주장을 했고 과거에 우리 코스피도 1만 10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을 보시면 일본계 글로벌 투자 은행의 노무라 증권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한국 증시에서 AI 반도체 가치 사슬이 상승의 핵심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월 매출을 보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수직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창원 아시아 리서치 공동 대표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의 월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수직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고려하면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정말 우리가 지금 고점을 논할 때가 아니고 가격 피크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노무라 증권이 봤을 때는 시작하는 단계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가 끌고 가는 메모리 수요는 5년간 2만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말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지금 단순히 공급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도 수요의 증가폭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뭐 30만 원, 40만 원만 해도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 30만 원 와 있죠. 40만 원, 50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데 바로 MSCI 선진지수 발표, 이달 발표인데 이게 6월 2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때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선진지수 시장으로 정식 편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절차상 관찰 대상국 리스트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선진 지수 시장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그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에 편입될 확률이 60% 정도다.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선진 지수 시장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중간에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바로 삼성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도 지금 현재 국면 2026년 3분기 직전인 지금 국면이 바로 영업이익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구간이고 이제 신규 공장들이 열려요. 신규 팹들이 가동을 시작하는데 공급이 확대가 되지만 적어도 2029년까지는 계속해서 이 메모리 매출액, 디램 매출액이 증가한다. 사이클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6년 올해 영업이익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거의 엔비디아랑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27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도 많이 버는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버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 관련주 시가총액을 보시면 엔비디아, 구글 여기 있어요. 하다못해 TSMC도 여기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KB증권 기준 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우리가 1분기에 57조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자, 그런데 2분기에 90조, 3분기에 107조, 그리고
4분기에는 120조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375조 원인데 내년에는 547조 원까지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연평균 40%나 성장률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정말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히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장 영향으로 조정을 받을 때가 너무나 좋은 그런 매수 타이밍이고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큰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선주가 더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32만 4,500원에 끝났을 때 괴리율이 평균적으로 20% 할인되는 게 맞아요. 즉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자,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는 80만 원을 가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가 정상적인데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25만 9,6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직 20만 7천 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이 괴리율 차이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던 삼성전자 우선주던 실적을 바탕으로 정말 주가는 더욱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정말 10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들은 여러분 실적을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도 실적만 인정받으면 언제든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18,0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바닥에서 3,0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양식품 우리 불닭볶음면이죠. 주가가 바닥에서 22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주가가 계속 바닥에 있다가 결국에는 2200%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실적이 40배 이상 좋아지면서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 가능한 텐베거 종목 바로 이 종목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너무나 좋아져요. 10배 이상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바닥권에 있다가 최근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급등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7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제가 5개 종목 정말 각 섹터마다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5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PC나 TV로 보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도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신 거고요.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격, 전략, 차트 분석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정말 기본적으로 여기 5일선 가장 가까운 선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깨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21선은 잘 지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거의 터치도 안 했는데 이때 한번 잠깐 이 21선 터치를 하고 나서 바로 장중에 감아 올렸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21선 이탈하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강력한 지지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도 사실상 삼성전자 실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려죠, 우려. 이 반도체가 피크를 찍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빠졌다는 건데, 이거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 상장에 따른 IPO, 요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서 물린 물량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삼성전자의 이 실적 자체 메모리가 27년 내년까지도 완판이 됐다고 보면 우리가 27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변동이 된다. 이 부분 자체가 극히 미미할 거란 얘기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MACD가 완화가 됐어요. 즉, 이격이 축소가 되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즉, 여기 5일선과 그리고 여기 21선이 이제는 5일선이 내려오고 21선이 올라가면서 만나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얘기는 이렇게 이격 부담이 축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이 올라가고 21선이 따라가는 확산의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이 수급이에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정말 금요일 어제 처음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 충분하다. 지금부터는 매집을 하겠다. 결국 삼성전자는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관들도 자세히 보시면 금융투자,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정말 사모펀드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계속 매도를 해오다가 어제 금요일날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이 가격대를 바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봉상 보시면 이 5주선 여기가 중요해요. 사실상 보시면 5주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 바로 회복을 합니다. 이때도 이탈 잠깐 나왔지만 다 회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5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자, 그만큼 지금 실적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5주선에 이탈이 나오더라도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봉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드신 분들은 주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중장기 투자하시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은 사실 볼 것도 없지만 중요한 게 뭐냐. 점점 상승 각도가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격상 우리가 여기 25만원까지도 월봉상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조정은 안 나오겠죠. 만약에 전쟁이 났을 이럴 때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3월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 종전이 되고 웬만한 이슈가 없으면 여기 5월선까지 내려오기는 힘듭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까지 내려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29년까지도 지속해서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정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5월선인데 여기까지는 웬만한 일이 없는 이상은 오기가 하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도 지금 여기 5일선 그리고 21선이 만나버렸어요. 여기 21선이 오고 5일선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만나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격 해소가 더 많이 됐고 여기서 강력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21선에 5일선이 가까이 오다가 이렇게 근접해서 이격을 축소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의 2020년부터 과연 둘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났느냐 이걸 정리했을 때
전체 기간의 평균 괴리율이 20.75%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가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80만 원, 즉 약 20% 할인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만 너무 많이 올라서 괴리율이 63%까지도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율을 줄이려면 삼성전자가 내려오던 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가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서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도 약 20% 할인돼서 똑같이 가는 게 맞아요. 똑같은 삼성전자의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원래는 20%만 할인받아야 되는데 거의 60%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선주가 더 올라가야 되는 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랑 우선주의 차이가 뭐냐? 핵심은 의결권입니다. 의결권이 있고 없고. 자,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더 줘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32만 4,500원에 금요일 종료를 했는데 평균 괴리율이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인하면 삼성전자 우선주의 가격은 25만 9,600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 20만 7천원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차이가 52,600원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 가격 기준으로는 25.41%가 더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삼성전자 우선주는 25.41%를 올라서 25만 9,600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미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자, 이렇게 중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들은 모두 삼성전자 우선주를 무섭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괴리율 차이가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너무나 중요해요. 21선 이탈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25만 9,600원까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오를 때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우려로 시장 요인으로 조정을 받는다. 이럴 때가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이고 결국에 이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적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40배 폭발하는 10배 이상 상승 가능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자, 그리고 26년 7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5개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PC나 TV로 보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도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정말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신 거고요.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정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더 높아지고 있어요. 더 많이 돈을 번다,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 주가가 등락을 보일 때 제 영상 보시면서 멘탈 잘 잡으시고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좋은 영상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대박이 나는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